미흡한 대회 준비 속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쏟아진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에 참가자 학부모들이 분노했다고 영국 가디언과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가 최다국인 영국이 조기 철수를 완료한 가운데 미국과 싱가포르도 조기 철수를 확정했고 독일과 벨기에 등도 철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일리노이 북서 지역에서 무려 19건의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인디애나에서 물 2리터를 20분 만에 마신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새로 제정된 주법에 따라 올해 가을 새 학기부터 학급의 국가표어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가 모든 공립학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미래교육, 차세대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청중들을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자녀교육을 주제로 한국의 저명한 미래교육 전문가인 정재용 교수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갖습니다. 일리노이에서 신용점수가 낮은 운전자가 연간 평균 $491의 자동차 보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됩니다. 한 보수단체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 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워라밸을 중시하고 일을 적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8월 7일 월요일 오늘의 첫 소식 한국에서 개최 중인 새만금 잼버리 사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미흡한 대회 준비 속에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쏟아진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에 참가자 학부모들이 분노했다고 영국 가디언과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지난 5일 영국 가디언은 16세 아들을 한국으로 보낸 익명의 학부모가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며 분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장식하기도 했죠. 이 여성은 아들이 지난 5일 영국 스카우트 연맹의 결정에 따라 잼버리에서 철수한 뒤 서울의 비좁은 호텔에서 다른 스카우트 대원 3명과 함께 바닥에서 자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숙박시설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조차 전해 듣지 못했다는 전언입니다. 또 아들은 상황을 난장판이라 불렀다며 스카우트의 신조어는 준비하라인데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더위가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아마도 폭염이 아닌 폭우만 대비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요. 같은 날 영국 BBC도 자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철수 소식을 전하며 영국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 대원의 어머니와 나눈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BBC의 새만금 잼버리는 딸에게 좋은 인생 경험이 돼야 했지만 이는 서바이벌 미션으로 변모했다며 딸이 샤워장과 화장실에 쓰레기와 머리카락 등이 떠다니고 배수구가 막혀 끔찍했다고 말했다. 딸은 서울로 이동하게 돼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기 철수에 아쉬움을 표한 대원들 역시 많았다고 매체는 보도했는데요. 한 학부모는 두 자녀가 잼버리를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이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이 조기 퇴소로 인해 모두 망연자실했다고 전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7세 아들을 잼버리에 보낸 한 학부모는 이번 잼버리에 참가하기 위해 $6,500를 지불했는데 아들의 꿈이 악몽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많은 걸 희생했다며 그 돈이었다면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거듭 아쉬움을 드러내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콜로라도주 출신의 한 학부모가 한국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 학부모의 아들은 잼버리에 참가했다가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 문이 닫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학부모는 조직위원회가 충분한 음식과 시원한 실내 공간 등 스카우트들에게 필요한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참가 최다국인 영국이 조기 철수를 완료한 가운데 미국과 싱가포르도 조기 철수로 확정했고 독일과 벨기에 등도 철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일리노이 북서 지역에서 무려 19건의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들이 도난당한 기아차와 현대차를 몰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힙니다. 두세 명의 무리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총구를 들이대고 강도질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사건들로 여러 명의 주민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현재 파악됩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나 피해자 상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5일과 6일 사이 발생 지역입니다. 웨스트 조지 3,900블럭, 노스 웨스턴 애비뉴 2,300블럭, 노스 리치먼드 스트리트 2,500블럭, 노스 햄린 애비뉴 2,600블럭, 8월 6일 오전 5시 30분에서 오후 12시 10분 사이 발생 지역입니다. 노스 키스턴 1,700블럭, 웨스트 아미테지 애비뉴 4,000블럭, 노스 몰만 스트리트 1,300블럭, 노스 알바니 애비뉴 2,900블럭, 노스 라겔 스트리트 2,500블럭, 웨스트 디벌스 애비뉴 2,800블럭, 웨스트 슈볼트 애비뉴 4,300블럭, 웨스트 퍼터맥 애비뉴 3,600블럭, 노스 시세로 애비뉴 1,400블럭 등입니다. 사건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312-746-7394로 연락하면 됩니다. 인디애나 지역에서 물 2리터를 20분 만에 마신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에 거주하는 애슐리 서머스는 지난달 4일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갈증을 느껴 물 500ml 4병을 20분 만에 마신 겁니다. 이후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느낀 서머스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만 차고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가족들은 급히 서머스를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서머스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서머스의 사망 원인을 수분 중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수분 중독은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해 혈중 수분과 나트륨의 균형이 깨져 체액의 상투압이 저하하는 상태입니다. 두통과 구토, 근육경련,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발작이나 혼수 상태에 이르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해당 병원 의사 알록 하와니는 수분 중독에 대해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라면서도 짧은 시간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두 아이의 엄마였던 서머스는 심장과 간, 폐, 신장 등 장기를 기증해 5명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로 제정된 주법에 따라 올해 가을 새학기부터 국가 표어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가 루이지애나 모든 공립학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는 지난 2018년 5월 29일 이 법안에 서명하고 당시 국가 표어를 학교의 단계별 도입 기간을 도 2019년에서 20년까지 게시키로 했는데요. 팬데믹의 여파로 시행이 다소 늦어져 올해 주내 모든 학교에 적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은 표어를 최소 11인치, 14인치 크기의 규정된 범위의 포스터 또는 액자 문서로 표시토록 했고 학교 사회교과 과정에서 5학년 학생들에게 미국 국기에 대해 교육하게 돼 있는데요. 이러한 지침은 최소한 미국 국기의 역사, 예절, 국기의 전시와 사용에 관한 관습, 그리고 다른 애국적인 관습을 포함해야 한다고 법안은 제시합니다. 두 개의 다른 주에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플로리다 릭스코 주지사는 2018년 3월 국가 표어를 학교에 전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 또한 금년 3월 모든 공립학교에 최소 12인치 크기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어를 눈에 띄는 곳에 전시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국가 표어는 남북전쟁 중에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제84차 연방의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를 국가 표어로 선포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1956년 7월 30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죠.
한편 종교적 정서가 높아지면서 의회는 1864년 4월 당시 재무장관 살몬 체이스의 추진력으로 동전에 표어를 넣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미래교육 차세대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청중들을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이달 9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사전 등록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미래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포럼 홍보를 위해 지난 4일 KBS로 방문한 문상현 원장은 이번 포럼은 디지털 시대의 자녀교육을 주제로 한국의 저명한 미래교육 전문가 정재영 교수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갖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강 강연자로 이제 오시는 초청된 정재영 교수는 그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고요. 이제 미래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에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서기관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이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로 갔고요. 이화여대에서 그 연구소장 하면서 그 AI라든지 그 미래교육,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도 쓰고 연구 활동도 하고 강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카고 한국교육원에서 이번에 그 미래교육 포럼을 좀 기획하면서 가장 적임자로 생각이 돼서 제가 섭외하게 됐습니다. 정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난 맞춤형 교육, 챗GPT의 강점과 약점, 교육적 활용 및 학습 활용법,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자녀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미래교육 관련돼서는 사실은 디지털 자녀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양한 또 수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듣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매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AI라든지 앞으로 이런 발달된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그 교육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학습할 때 활용할 수 있는지 부모님들께서 자녀 교육을 하실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강조해서 지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많이 좀 제시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 원장은 이번 미래교육 포럼은 미래교육과 차세대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청중들을 위해 시카고 한국교육원에서 올해 첫 개최하는 행사로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원격 교육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와 더불어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로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동포교육에 있어서 한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대면 교육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들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된다면 저희가 그 한국어 교육 교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이런 온라인 교육이나 AI를 활용한 이런 그 교육 방법들이 많이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한글 학교 교육이라든지 우리 동포 교육에 있어서도 어떻게 좀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고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무료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시 기입한 이메일로 포럼 참석 링크가 추후 전달될 예정입니다. 포럼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시카고 한국교육원 847-777-883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일단은 가장 여기 중서부 지역에 계신 그 학부모님들, 초중고등학교 어느 그 연령대 상관없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글학교 교사분들이나 교육에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도 같이 초청을 해서 저희가 그 초청을 할 때 그 교수님께 그 분들에 대한 좀 다양한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교육 내용을, 강의 내용을 준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시카고 한국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저희가 그 온라인 교육 그 포럼에 등록할 수 있는 사전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셔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그다음에 이메일 같은 이제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로 줌 링크를 보내드리면 거기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신용점수가 낮은 운전자가 연간 평균 $491의 자동차 보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됩니다. 비영리 소비자 옹호단체인 미국 소비자연맹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가 빈곤층에 편향되어 있다는 증거가 더 많이 발견됐는데요. 이는 소비자들이 수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자동차 보험 가격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미 소비자연맹의 일리노이주 책임자 아베 스카르는 일리노이주에서 평균적으로 신용이 좋지 않은 운전자는 신용이 우수하고 운전 기록이 깨끗한 동일한 운전자보다 $491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압도적인 대다수의 자동차 보험사가 이러한 차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하와이, 매사추세츠주만이 자동차 보험 가격 책정에 신용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스카르는 자동차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며 일리노이주만큼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규제가 적은 주는 와이오밍주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봄 일리노이주 의회에서는 개인의 신용점수와 같은 비운전 요인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의 차별적 가격 책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죠. 법안 발의자인 웰 구자디 주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보수단체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 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새시민자유연합은 지난 4일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 시행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연방 규칙 제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대출 탕감 정책을 약화시킨다는 주장 등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단체는 보수 성향의 메카나 공공정책센터 카토 연구소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수십만 명의 대출자들을 빚더미에 앉히려는 우파의 필사적인 시도라면서 우리는 노동자 가정을 보호하는 것에 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워라밸을 중시하고 일을 적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노동자의 39%가 재택근무를 하고 이들 중 절반은 주 5일에 집에서 일을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상승한 수치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징후라고 봤습니다. 이어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보다 삶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며 노동자들이 돈뿐 아니라 유급 휴가나 유연근무 등 비금전적 보상을 더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조사에서 노동자의 만족도는 2021년과 22년 사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8개의 조사 항목 중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워라밸이었고 일의 재미는 가장 적은 영향을 미쳤으며 임금의 영향력은 중간 정도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고용자들도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며 유급 휴가를 주는 고용자의 비율은 2019년 63%에서 현재 70%로 올랐고 육아 휴가를 주는 고용자의 비율도 28%에서 39%로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일은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보됩니다. 낮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져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 75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63도. 내일은 50% 찬스의 비 소식 전해집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 63도. 오늘보다 낮 기온 다소 오르면서 후텁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71도, 습도는 83%, 바람은 북동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S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